같은 모양의 줄긋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신한천유람과 화성식 코리오의 주장 이세돌, 이영구 선수의 바둑. 이세돌 선수의 도발에 계속 참아왔던 이영구 선수인데요. 네. 이렇게 두고 여기 참았어요. 네. 이영구 선수 참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 여기도 붙여버렸어요. 깊게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화를 냈습니다. 이영구 선수는 이세돌 선수가 둘, 나의 땅으로 네. 깊숙이 들어오기를 계속 다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일곱, 자, 여기선 드디어 여섯, 싸움을 아홉. 하고 있습니다. 열. 자, 이세돌 마지막 선수도 한번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네. 볼까요? 일단 밀고 젖히면 안녕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전에 뭔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겠죠. 아. 네. 이쪽 이제 중앙에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워낙 철벽이라 여기서만 막아내면 됩니다. 받으면 나를자 달리려고 했는데 네. 입구자로 막아버리는군요. 네, 이쪽을 두고 이런 쪽도 거의 좀 사이기가 만만치 않고요. 하나, 네. 연속 붙임 나왔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위로 두게 되는데 이영호 선수 너무 상대가 붙여오니까 어질어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녕이 이건 달라지죠. 네. 네. 저는 좀 겁나서 아래부터 생각났거든요. 네. 뭐 지금은 마지막. 약간 아래쪽이 하나. 정수일 것 같은데요. 둘, 네. 일단 뭐 보기에는 굉장히 백이 뭐 화려하지만 일단 지금 흙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 대단하다고 해도 같은 프로끼리 이렇게 1대 10으로 싸우는데 여기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1대 10도 아닌 것 같아요. 워낙 그렇죠. 참아왔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나, 자,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있는 건가요? 네, 상대를 지금 모양을 좀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여기서가 이제 흙이 어느 쪽으로 둘 것인가 그걸 먼저 보는 건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네. 백도 여기서 꼭 산다기보다는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죠. 활용도 되고 맨 나중에는 이쪽을 마지막. 두고 네. 이으면 둘, 뚫어가는 것 때문에 받아야 셋, 되는데 넷, 젖히면 다섯, 폐 형태도 만들 수 여섯. 있고요. 일곱, 여덟, 어찌 보면 모양을 지운 결과도 될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에 넣은 다음에 이쪽으로 지킬 건지 여기로 지킬 건지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두면 탄탄하긴 한데 충머리 활용을 많이 당하게 되죠. 꽉 이으면은 귀가 맛이 나쁘고요. 반발도 있나요? 제 3의 길은 없습니다. 네. 이쪽을 지키든지 이쪽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지막 초읽기라 감으로 둬야 되죠. 네, 버팁니다. 네. 이거 너무 철벽이다. 네, 여기로 가면 갈수록 뭐 1대 20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영구 선수는 철저하게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축도 되지 않고 나가더라도 이렇게 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는 뭐 특별한 수가 있는 건 아니고 활용입니다. 자, 흙이 이렇게 단단하게 두고 백도 뭔가 이제 도발해서 누가 보면은 이제 흙은 뭐 유리하고요, 뭐 백은 불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바둑은 팽팽하죠. 네. 팽팽한데 이영구 선수가 내가 조금 불리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지막. 무조건 끝내기 승부로 가자. 둘,
둘, 굉장히 의도적인 셋, 선택이기 때문에요. 신경전인 것 다섯, 같아요. 이 여섯, 보시는 체감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여덟, 와, 지금 화내는 건가요? 아까도 밭전자에 좀 네.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네. 지금 밭전자는 어떨까요? 지금은 글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 형태가 결국 중앙전이 되는데 네. 중앙전은 역시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흙은 지금 백이 여기가 상당히 부담이 좀 커요. 마지막 네, 이쪽을 늘게 되면은 형태가 싸움이 셋, 절대 흙이 넷, 백이 유리해서 좀 다섯. 손을 빼는 게 아닙니다. 자, 드디어 화를 낸 네. 이영구 선수. 그런데 이런 진행을 이세돌 선수도 아까부터 원했거든요. 네. 자, 이제 이 바둑은 중앙의 흙의 모양과 여기에 백의 모양, 딱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잡힌다면 흙이 당연히 좋은데 중앙의 위치는 너무 넓어서 돌이 역시 한 번에 잡히진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이 믿는 구석은 이쪽을 이용해서 이런데 돌이 오다 보면은 네, 충머리 활용이 가능해지죠. 그럼 네. 받아야 되는데 뭐 두 번 두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노리는 거고 흙은 이쪽을 이용해서 좀 빵따냄을 하려는 거예요. 빵따내면 이제 끊는 수가 없어지니까 네. 충머리 활용이 없어집니다. 근데 귀쪽 백은 사른 건가요? 마지막 일단 하나, 이쪽이 선수가 되죠. 붙여서 예, 잡으러. 붙이고 두면 네. 잡힌 모양입니다. 다섯. 안 때리고 여섯, 붙이러 잡으러 못 가나요? 일곱, 그러면은 백이 아홉, 그것도 아니고 오늘은 정말 일단 이쪽 늘게 느는 약점이 약간 있어서 네. 바로는 잡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이영구 선수는 중앙전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번 싸움으로 상대를 KO 시키겠다는 거고 이세돌 선수는 끝없이 잔펀치는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참 아홉, 네. 자, 여기서가 좀 만만치 않은데요. 네. 정말 단단 연구라는 네. 새로운 호가 붙을 만큼 정말 끊임없이 참아왔는데요. 지금 이제 막으면은 백이 손을 빼요. 네. 한 번에 안 잡혀요. 패가 됩니다. 흙도 좀 애매하죠. 마지막 자, 하나, 승부 예측이 변동이 네. 있습니다. 넷, 아까 6대 4의 다섯, 백 쪽이었는데 네. 흑 쪽으로 기울었어요. 여덟. 네, 백이 이쪽에서 한번 후수를 잡게 돼서 네. 네, 거기서는 확실히 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선취 중 후행마. 정말 딱 들어맞는 장면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좋은 수가 막으면은 이기면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쪽을 넘어가는 수가 있죠. 흙이 이게 싫어서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번엔 끊어서 패가 됩니다. 네, 좋은 수네요. 하나, 오늘 이영구 선수가 셋, 준비를 충실히 해온 다섯, 게 여섯, 주요하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근데 역시 전장은 역시 중앙에서 백은 흙은 여기 이제 밀고 나서 시작인데요. 백이 이제 모양을 들어가겠죠.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네. 네, 승부는 여기입니다. 마지막 안 밀고 나를자나 하나, 두 칸 정도로 둘, 이쪽이요. 뭐 그것도 가능하죠. 네. 사실 중앙 쪽 얘기 드렸던 아, 건데. 네. 아, 이렇게요? 네. 어. 이 정도 크기는 어떨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다면 네. 이 정도로 딱 마무리해서 이기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미지수니까 서로 확정가만 보면 100이 55입니다.
흙은 그래서 일단 여기 잡은 것 등등 잡은 거를 어떻게 보냐 따라 애매한데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쪽의 형태가 30집 정도는 봐야 되고요. 셋, 그래도 뭐 10집, 네. 40집은 봐야겠죠. 자, 그럼 중앙에서 흙이 이걸 살아간다는 전제를 해서 네, 중앙에서 20집 정도는 기본으로 놔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또 네. 100도 늘어나는 진행이 또 될 수가 있고 네. 하다 보니까 흙은 예, 무조건 마지노선이 20집이에요. 근데 지금은 20집 이상의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 흙이 일단 더 낫습니다. 자, 배는 이제 어디서부터 모양을 만들어 가냐인데요. 중앙 폭파 작전을 준비를 마지막. 할 수밖에 하나, 없거든요. 네. 둘, 셋, 넷, 다섯,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지금까지 컨셉은 있는 건데 이게 이쪽을 잇게 되면은 연결이 되는 형태라 이쪽이 얇아져요. 네, 그래서 둔 건데 자 여기 두면 이쪽이 약간 이제 모양이 좀 기분 나빠집니다. 이렇게 왔을 때 네. 이쪽은 절반 선수가 듣는 부분들이 많겠죠. 이제 축 없이도 잡을 수 있는 선택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선을 긋는 부분에 정말 가운데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네요. 이 한 가운데부터 자 여기서 이제 어설프게 뭐 이런 거 둔다. 그러면 버립니다. 이렇게 두고 이거 둬도 이렇게 되면 20집 내기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흙이 안 되는 겁니다. 흙도 뭐 두려면 굉장히 상당히 조여 붙여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가장 강수는 지금 씌어가는 건데요. 넷, 뒤로 후퇴는 안 다섯. 되나요? 여섯, 일곱, 뒤로 호텔 아홉, 아, 단수부터 네. 행마의 리듬을 구하는데요. 네. 이거는 약간 실전 심리상의 문제인데 상대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 움츠려 들게 되면은 내가 설령 바둑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앙은 집이 한 번에 잘 안 돼요. 지금도요. 그런 거를 모르면은 겁 없이 집을 짓고 마는데 네. 중앙 집이 잘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네 무서워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여기서 어렵습니다. 셋, 넷, 백이 좀 더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영구 선수가 여기 둔 거 뛰지 말라고 둔 수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두게 되면 아까운 달리 딱 한 번에 막혀요. 이쪽을 끊어서 두더라도 네. 여기를 이제 못 둡니다. 두 점을 잡으면서 씌울 수가 네.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백이 좀 절박한 거죠. 백의 입장이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일곱, 본인 여덟, 스스로 이제 사지로 끌고 네.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또 운동내제 끊고 네, 어제 정상적으로는 좀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난전으로 끌고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 네. 자리로 자 지금 연결을 강요하네요. 이바둑이 네. 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서로 이렇게 잡았다. 뭐 이게 살고 이렇게 뒀다라고 하면은 백은 기본가가 55예요. 흙은 이 돌아간 집들이 빵따림을 했다 보면 50집입니다. 흙도 뭔가 그냥 맘 편하게 살려줘서 이기는 바둑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마지막. 백이 믿는 구석은 하나, 이쪽에 둘, 좀 충머리 활용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국가대표팀에서도 이 흙의 두텀을 쳐주기는 했지만 네. 막상 또 비율이 55대 45였거든요. 네, 이런 바둑이 마무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영구 선수는
이 옵션을 두 가지로 가고 있는 건데 일단 여기 공격을 통해서 여기서 뭔가 이득을 얻는 게 제 1의 옵션이죠. 두 번째는 백이 좀 악수 둬서 악수 두개서 여기 해결하고 여기만 두면은 백이 흙이 좋습니다. 네. 이 아래쪽과 이 중앙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백은 반대로 여기에 대한 악수를 둬주면 안 돼요. 절대 둬주면 안 됩니다. 백이 사는 방법이 마지막. 무조건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서로 약점도 하나씩은 갖고 있고 중앙이 네. 서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일국 장고대국 박현수 선수와 박하민 선수 퓨처스 리거들의 대결로 펼쳐졌는데 개가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수가 이겼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자, 표정으로 봤을 네. 때는 박하민 선수의 얼굴이 좀 더 상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보통 반집 승부가 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패배한 입장에서 또 질문을 할 때 먼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38집이군요. 네, 그럼 그럴 100이 한 때는- 집 반 이겼습니다. 100이라면 박하민 선수의 네, 승리인가요? 박하민 선수가 한 집 반 이겼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의 한 집 반승. 두 선수 모두 바둑 리그 두 번째 출전이었는데요. 퓨처스 리버끼리의 만남에서는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동시에 화성시 코리온과도 17라운드 2경기를 가져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네. 오늘은 어떤 뭐 순위 경쟁 이런 차원을 떠나서 바둑 네. 자체를 참 즐길 수 있는 한 판 한 판이 네. 재밌어요. 자 이영구 선수가 드디어 네. 칼을 뽑았습니다. 아, 치중을 갔군요. 네, 호구 자리 급소를 뒀죠. 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붙여서 네. 네. 여기에 집을 없애야지 상대가 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좀 이쪽을 흙은 없애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그럼 흙은 가장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흐름이 여기 악수를 빨리 더 달라 이거죠. 여기 선수가 되면은 이렇게 한 집이 날 수 있는 형태가 있지만 네. 살더라도 이거는 이제 흑승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은 여기서 살고 흙이 후수도서 이렇게 되면은 백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흐름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자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이쪽으로 두면은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살아 있죠. 네, 이 악수가 전혀 안 둬도 됩니다. 자 그럼 좀 흙이 좀 다른 기책을 둬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네. 아예 나갈 수도 네, 있나요? 맛보기 형태로 좀 나가는 거예요. 네, 갑니다. 이러다간 네. 정말 전체를 다 잡으러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흙이 가진 좀 작전의 폭이 넓죠. 백은 일단 무조건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네. 자, 일단 백이 밀어가는 수를 생략을 일단 하려다 보니까 마지막 어려운 진행이 백 둘, 입장에서는 만들어질 셋, 수밖에 없습니다. 넷, 백은 뭐 거의 이겼습니까? 백이 이렇게까지 둘 수가 있나요? 젖히면 다시 또 연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연결이 의미가 없죠. 전체 다 잡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백이 믿는 구석은 여기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이쪽을 둔다고 해서 한 집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젖혔고요. 여기서 자, 일단 뭐 백은 이게 성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돌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자, 백은 일단 뭐 끌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잡던 이쪽을 잡던 한 집밖에 안 나는 것이 좀 고민 사항이고 여기는 또 좀 마지막. 대책이 없고요. 하나, 둘, 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넷, 네. 글쎄요. 일단 패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류는 뭐 팩감 자체가 100이 일단 부족해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좀 패를 하겠다는 건데 뭐 이조차도 좀 안 해줄 가능성이 크죠. 백이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게 넷, 이어져 있어야지 다섯, 뭔가 지금 그래도 여섯, 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게 여덟, 너무 괴로운데요. 아홉, 어제도 네, 패입니다. 이와 같이 단단한 네. 형태에서 신진서 선수가 안성준 네. 선수의 대마를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흐름인데 결과는 어떨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일단 패로 네. 마무리가 된다면 제일 다섯, 편하니까 패를 여섯, 먼저 생각을 하겠죠. 일곱, 여덟, 아홉, 안 하는군요. 네. 이제 패는 이제 불확실하니까 유리한 쪽에서는 최대한 패를 피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괴로운 쪽은 지금이라도 백이죠. 네. 전체를 잊고 싸워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고서는 이쪽에 설령 산다고 해도 나쁠 정도니까 이게 더 큽니다. 이쪽이. 네. 일단 입구 봐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수는 이제 패가 날 리는 없으니까 네, 시간을 그냥 버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 거기를 나갑니까? 자, 이거는 흑도 네. 나갈 수는 없죠. 좀 장문으로 잡힙니다. 자, 근데 지금 일부러 나갈 수가 있겠어요. 키워 죽여서 네. 버린 다음에 다시 잡으러 갑니다. 일단 흑으로서는 좀 마음 편하게 둘 수 있는 것이 일단 이걸 마지막. 잡아놓고 시작을 하나. 하니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것도 아닙니다. 더 단단하게 두네요. 네. 연결해도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다 잡으러 갈 생각인가요? 네, 다 잡으러 갈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영구 선수도 이제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양단수니까 되지 않고요. 가장 깔끔하게는 이제 때려서 잡으러 가는 건데, 근데 패가 약간 좀 신경이 써요. 이쪽 형태가. 자, 이제는 잡느냐 사느냐의 싸움인데 네. 뭐
단독으로는 백도 못 사니까 네. 패로 갑니다.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선언인데요. 네.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잡았습니다 선언인데. 무시무시한 선언인데요. 네. 그만큼 백이 안영에 없다라는 건가요? 일단 여기 두겠죠. 네. 지키고 이게 여기 두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둬야 되는데 여기 두면은 자, 이 형태는 옥집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른 부분에서 네, 이렇게 집을 없애면은 셋, 옥집으로 잡힌 게 넷. 맞습니다. 5, 6, 7, 8, 네, 네. 거기가 그래서 먼저네요. 일단 우중앙 부분에 네. 한 집이 나 있는 거죠. 반집이죠. 여기 둬야지 한 집이니까 백이 둬야 됩니다. 이쪽을. 두는 거 선수 아닌가요? 이쪽이요. 근데 네. 둔 다음에 한 번 더 둬야 돼요. 이쪽은. 네. 집이 한 번에 나지 않습니다. 이쪽. 이렇게 받으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패 형태 나는데 한 번은 못 사죠. 한 번 더 손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선수 한 집이 셋. 아닌 건가요? 넷, 5, 6, 7, 8, 9.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한 집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집이 안 나면 뭐 집이 나든 안 나든 네. 잡혔죠. 자, 산수가 안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일단 거기는 둬야 되고요. 네. 중앙을 젖혀놓는 교환을 먼저 네. 할 수도 있을까요? 예, 지금 흙이 여기 먼저 두겠네요. 네. 어차피 한 집이 한 번엔 잘 안 납니다. 네. 일단 모양을 만들려면 이렇게 둬야 되고 백도 여기와 여기 좀 엮어야 되겠어요. 네. 자, 일단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잡을 셋, 확률은 대략 넷, 80% 다섯, 정도 네. 그 정도라 여섯, 보시면 되겠습니다. 7, 잡을 확률이 여덟, 80%라는 건 정말 높은 네. 확률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영보 선수 그동안 꾹꾹 참아온 단단함을 이제는 터뜨릴 수 있을까요? 자, 이세돌 선수와 이영고 선수의 주장전. 정말 거대한 대마를 이영보 선수가 다 잡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공격보다는 타기가 쉽다는 건데 지금은 80% 정도 공격 쪽이 유리하다라는 네. 손을 김만수 의원이 네. 들어주셨거든요. 마지막 자, 하나, 이 양 잡으려고 맘먹으면은 셋,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넷, 돼요. 네. 그러니까 5, 백이 여기 왔을 때 이런 여섯, 식으로 이제 7, 이것만 잡고 이기자. 여덟, 이게 오히려 더 아홉. 화근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예 끊었고요. 네, 백도 이제 무섭게 갑니다. 제일 흙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골라두고 있어요. 일단 흙이 여기를 이제 둬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백은 이제 이쪽을 좀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형태가 되면 어렵게 또 수상전을 마지막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 흑대마도 네. 생각을 해야 하는군요. 네. 5, 6, 7, 8, 9. 자, 이 흙은 그래서 여기를 잡아야 되는 입장인 거네요. 네. 네. 보통 잡으러 갈 때 확률이 6대 4 정도면은 안 잡으러 가요. 그 정도는 불안 6.25도 요소가. 안 잡으러 가나요? 근데 7대 3 정도면은 마지막 하나, 그때 뭐 고민하나요? 그때부터는 좀 네. 셋,
근데 그때도 이제 속기바둑에서는 그때도 고민하죠. 네. 근데 8대 2 정도면 속기바둑이 아니었다면 이제 물론 더 높은데 속기바둑임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잡으러 가는 쪽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백은 지금 반이라고 하기는 좀 작나요? 네. 글쎄요. 마지막 그 부분은 좀 살려갈 수 있는 의도고 건가요? 셋, 넷, 글쎄요. 여기 둔 여섯, 정도인데 지금 이제 백이 일곱.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백도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 벌기 위해서 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둬서 이걸로 이기는 바둑은 백이 아닐 거고요. 또 바꿔치기 할 거면 이미 이런 게 다 악수 교환이어서 네. 이 때를 놓쳤습니다. 자, 이제 백도 뭔가 일전을 불사해야 되는데요. 자, 일전을 불사하는 거는 여기를 두고 흙이 빵따님 하면 여기 들어가서 둘, 네, 뭔가 이제 만드는 셋. 겁니다. 넷, 근데 다섯, 바꿔치기 여섯, 형태로는 백이 일곱, 승산이 없습니다. 여덟. 네. 어, 일단 뭐 때릴까요? 네. 일단 뭐 환격이니까 무조건 네. 둬야 되죠. 네. 이쪽을 이제 드러내고 단수 치면 있고 여기 두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네, 뭐 양보할 수도 있지만 마저 마지막. 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때립니다. 흑은 빵따 내서 이쪽이 또 선수성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백은 이쪽을 막 끊고 하는 수들도 백에겐 부담이 일단 됩니다. 근데 백 입장에서는 지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8대 2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치가 더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여기를 뒀다는 건 일단 이쪽을 버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영구 선수가 뭐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은 빠르게 이렇게 계산을 버틸 수밖에 해봐야 할 없죠. 텐데. 네. 아, 그 부분도 가는군요. 이럴 때 이거 잡았으니까 이겼기 짜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런 게 의외로 바둑이 공배가 집이 돼버리면은 차이가 확 좁혀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둬서 상대가 잡더라도 공배를 메우게 되니까요. 이게 더 낫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은 뭐 이미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요. 흑은 마지막 하나, 좀 이렇게 둬서 네. 네,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약간 흙이 안전하게 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을 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패가 됩니다. 이쪽이 패가 되니까 흙은 이게 들어가는데 저도 네. 손해가 없죠. 흙은 전혀 부담이 부담이 전혀 없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잡힌다고 쳐도 이런데 두 번 연타하면 이게 훨씬 나은 거죠. 자, 일단 뭐 백의 입장에서는 흑의 실수를 유도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죠. 네, 일단 뭐 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구 선수 이제 안전 자시 젤로 네. 바꿨어요. 네. 원래 만에 모습으로 하나 돌아왔나요? 수가 날까봐 지금 하는 거죠. 단독으로 수가 나지는 않는데 이제 네. 혹시 하는 마음에 안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국가대표팀에서도 8대 2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이게 백의 묘수가 나올까 네. 뭐 그런 부분인데 자충이 아마, 되어 있어서요. 네, 배짱 있는 국가대표라면은 100%를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은. 그 정도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었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자 이제 셋, 연결도 엄되고 수도 다섯, 되진 않습니다. 여섯, 네, 이쪽으로 일곱, 도도 드러내면은 네, 뒤로 쳐도 다시 드러내기 때문에 네, 모양이 이쪽이 잡혀서 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나가기 전에 한번 때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백의 입장에서는 흑의 좀 약점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요. 글쎄요, 지금 뭐 이세돌 구단이면 이제 신의 한 수, 뭐 끼움의 묘수 이런 유명한 묘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 지금 둘,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은 어렵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좀 이제 가정을 하고 보실 수도 있죠. 네. 이어야 되는데 모양 자체는 백이 둘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을 끊기게 되면 뒷수가 좀 너무 없어요. 네, 두 마지막. 수, 세 수니까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셋, 넷, 이쪽을 늘어도 지금 수가 다섯, 나는 형태는 여섯, 아닙니다. 일곱, 여덟. 네. 네, 안전하게 가네요. 한 번 더 밀어서 물어보나요? 이쪽이요. 네. 지금 이영구 선수는 글쎄요. 일단 단수를 친 의도가 이었을 때 여기를 그냥 잇고 끝내려고 하는 건지 이제 여기 같습니다만, 네. 지금 이쪽을 예를 들면 두게 되면은 네, 이미 이렇게만 잡혀도 이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마지막 이미 하나, 둘, 어떤 불안 요소만 없애면 된다라고 보겠죠. 네. 자, 뭔가 네, 계속 이거는 근데 뭐 만들어가고 있는데. 숨도 안 쉬고 따낼 것 같습니다. 이 형태로는. 네. 근데 지금 축이기는 하잖아요. 네. 축이긴 하죠. 네. 근데 그걸 유도하는 걸까요? 축이긴 한데 이게 또 묘하게 또 끌고 마지막. 나가긴 해요. 이쪽을 두고 있게 되면은 셋, 네, 뭐 일단 약간 단수 어설프게 쳤어요? 뭐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수로 하겠다는 슬슬 건데. 뭐가 이게 좀 이상해졌는데요. 이영구 선수 왜 이거 빵따니지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두죠? 네, 일단 머리 아파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을 드러내면은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까지는 무조건 선수가 이제 되겠죠? 이쪽을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받아야. 그러면 이게 약간 복잡해졌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수가 다섯, 여섯, 일곱. 자 어쨌든 뭐 수를 안 된다 생각하고 두는 거겠습니다만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중앙 쪽에서 네. 근데 자 이렇게 두고 이쪽을 이제 뭔가 하나 둬야 되는데요.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일단은 이 형태가 백의 뒷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왔고요. 이쪽을 두게 되면은 네.
네, 이 형태는 좀 걸리는 모양이죠. 한 칸을 뛰면 근데 한 칸을 떼도 여긴 좀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둔다고 해도 약간 맛 자체가 좀 나빠서 네, 이쪽을 이었을 때 이렇게 두기 쉽진 않죠. 네. 근데 중앙 자체가 일단 어쨌든 백의 수가 없어요. 백의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 백의 뒷수가 너무 없어서 네. 네, 이렇게 둬도 이게 요석이어서 받아야 되고 쳐도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네, 몇 수 나가기가 쉽지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에서 조여가도 자, 일단 여길 둬서 뭐두 번을 뒀다 쳐도 여길 두고 메우면은 세 수가 돼서 네, 뒤로 메우면은 잊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고 백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 근데 이렇게 둬도 네, 흙이 그냥 젖혀 있게 되면은 다 자충이 걸려오고 네. 네,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하고 상관이 없이 여기로 좀 수가 안 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계속 뭔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도 대단하지만 일단 이세돌 후단 입장에서도 이렇게 돌이 잡혀보기가 너무 오랜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본인 스스로도 좀 민망해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제 뭔가 있나 없나 지금 계속 찾고는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진짜 여기밖에 없네요. 이제 백이 해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네. 둔다고 해서 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너무 공배를 이제 촘촘히 메워버리니까 백이 다 자충으로 좀 연단수로 잡혀 있어요. 마지막 하나, 자, 과연 이세돌 선수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넷, 다섯, 다음 수가 여섯, 이어가기 쉽지 일곱. 않네요. 여덟. 여기서 네. 여기 단수를 치게 되면은 네, 뭐 백은 뭐 있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네. 일단 이 패감 자체도 없고요. 지금 네. 백이 패감도 좀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와도 좀 수가 와도 패조차 안 하고 이쪽으로 둬버리면 자충이 걸려서 안 돼요. 약간 이제 뭐 좀 던질 곳을 찾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빈 삼각으로 내려서는 것도 안 되나요? 이쪽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뒤로 메워가죠. 둘, 이제
자충이 걸려갖고 어차피 안 돼요. 아, 네, 던졌네요. 네. 네. 답이 안 되는군요. 아, 이제 이렇게 마지막 했으면 지금 그 장면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있는 게 됐더라면 이영구 선수도 괜히 좀 버티다가 받을 생각이었나요? 근데 수는 결국에는 100이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는 안 되는데 그래도 네. 마지막에 그나마 제일 어렵게 들 수 있는 건 잊고 버티는 수였죠. 네, 오늘 일단 이영구 선수가 좀 전략적인 극도의 이 지구전 전략을 네. 들고 나온 게 매우 잘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영구 네. 선수 바둑 보면 거의 뭐 초반부터 네네. 수상전의 형태가 나온 네. 바둑들이 많았거든요. 전투는 항상 유리한 데서 하라. 네.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영구 선수가 음, 그런 전투의 기본기에 충실하게 참을성 있게 버텨낸 게 네. 승인이 됐습니다. 이세돌 선수를 만날 때는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네. 보여줍니다. 역시 6승 5패를 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제 7승 5패가 됐네요. 이영구 선수, 이세돌 선수의 대마를 잡으면서 불계승을 거둡니다. 자, 이번에도 지명전에서는 화성시 코리오가 가져가는데요. 자,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보태면서 스코어는 4대 0으로 더 벌립니다. 자, 사실 이 바둑도 정말 재밌는 바둑. 네. 좀 같이 봤으면 했던 바둑이거든요. 이 바둑은 신구 수비형 바둑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 홍성지 선수와 신민준 선수. 두 선수 모두 초읽기는 마지막입니다. 네. 역시 아까와는 판의 내용이 좀 다르죠. 정돈이 딱 돼서 집바둑으로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네. 이쪽 이제 끝내기까지 다섯, 마지막 여섯, 9집짜리 끝내기를 일곱, 했습니다. 네. 여덟, 아홉. 네, 이쪽도 7집 거의 맛보는 자리네요. 이제 최종 끝내기는 여기가 제일 이제 마지막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끝내기가 중요한 다섯, 바둑으로 네. 보여지는데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보시면 지금 18집, 19집, 네 여기까지 37집, 네 20집, 50집, 60이 일단 넘어가네요. 흑집이요. 네. 이제 34집입니다. 네. 이쪽이 9집, 43집에 네 이쪽에 4집, 5집 정도요. 아, 마지막 하나, 둘, 12집이네요. 셋, 네. 넷, 다섯, 벌써 여섯, 55집인데요. 57집, 58집인데 여덟, 네. 네, 일단 지금 반면인가요? 아니요 100이 좋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 형태가. 집으로는 100이 네, 앞서는데 어디가 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흙이 좀 이런 데를 제가 좀 세지 않아갖고 아, 네 이제 100이 약간 미세하긴 한데 네 네. 흙이 약간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다시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지금 막 둘, 돌아왔기 네. 때문에 넷, 어디 다섯.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자, 곳곳에 중앙들이 좀 애매하게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100이 약간 유리하네요. 아, 백쪽인가요?
근데 지금 흑이 이쪽을 두면은 백도 여기 약간의 집이 늘어나서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 시즌 9승 5패의 홍성지 선수, 또 7승 6패의 신민준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수비형 바둑답게 네. 서로 잔잔하게 개가 바둑입니다. 백이 두 차례여서요. 백이 우변은 약간 낫지 않을까 끊어놓기만 해도 하는데요. 예, 네, 선수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자충이니까 여기 쪽 둬야 되는데요. 이쪽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흙에 뭔가 둬야 돼.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지키는 게 맞는지. 네, 지금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신민준 선수가 지금 계속 시간 연장책을 사용을 하고 있죠. 김면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좀 백 쪽에 부가 있다고 네. 본다면 네. 신민준 선수도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지도 좀 네, 살펴보게 중앙이 되겠고요. 미세한 바둑이어서 중앙이 이제 미지수입니다. 중앙을 지키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둬서 이제 백의 집이 같이 나도 늘고 넷, 상대도 늘고 이렇게 같이 다섯, 되고 여섯, 여기를 일곱, 깨러 가면은 같이 여덟. 깨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좀 어느 쪽이 맞는지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선택은 이제 결국 흑이 해야 되죠. 다른 곳에 이제 큰 끝내기가 있으면은 뭐 상대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맡긴다면 이런 쪽도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를 두고 이걸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쪽의 수가 만만치가 않네요. 이쪽을 마지막 두면은 이걸 잡아서 이제 상대에게 오히려 둘, 선택권을 맡기고 셋, 이 넋집을 가져가는 넷, 수도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게 상대한테 맡기는 게 승리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죠. 그 자기가 어떤 선택권이 있는데 그걸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끝내기가 어려운 네.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네, 이쪽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맡기네요. 일단 그 자리도 크군요. 네, 두 집, 세 집 플러스 알파죠. 네 집 정도. 네, 이것도 넋집이니까 비슷합니다. 자, 이제 공이 이제 백한테로 넘어갔습니다. 그 중앙에 남아 있으니까 네. 백이 있는 교환 해두는 게 나을까요? 네, 이거는 좀 하는 게 마지막 낫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결정 못 내리죠. 백도 어려워요. 네. 지금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에요. 네. 네. 아직 국가대표팀에서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 마지막 홍성지 선수는 하나, 좀 여기 둔 둘, 걸 봐서는 집을 셋, 서로 넓히는 쪽으로 넷, 선택하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 되나요? 이 형태가 절묘하게 이쪽으로 두는 게 나가서 네, 모양이 이제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잡으려면 이어야 되는데 나와 끊으면은 이제
반대로 흙이 잡힙니다. 좀 신기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뭐 흙의 선택이 이쪽이 나쁘진 않네요. 백이 네.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게 넉집인데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양단수니까요. 그러니까 백이 그 전에 좀 빨리 해놨어야 되네요. 이 흙의 선택이 정수가 맞습니다. 이 또 하나 좀 약간 백이 좀 괴로운 게 나중에 여기 치종을 했을 때 비계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껄끄러운 지역이죠. 바로 가나요? 가네요. 네. 자체로도 손해가 없고, 궁도가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네. 뭐 자체로는 잡히는 모양은 아닙니다만 네. 이게 빅이 된다면은 지금 가장 큰 끝내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잡히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들어가더라도 네 이게 두지 끝내기가 되니까 네. 근데 여기가 큽니다. 역시 이쪽을 백이 살려놨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 모양은 하나, 자충이 돼갖고 여기 둘, 못 들어가니까 셋, 뭐 이런 수들이 넷, 없는데 다섯, 빵따림이 되어 여섯, 있어서 백돌이 일곱, 자충이 여덟. 되어버렸습니다. 아홉. 미세한 바둑인데 살짝 흙 쪽으로 기우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지금 백이 여기 또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00번 입장에서 이쪽에 손이 갈 수가 흙이 들 수가 있죠. 마지막 끝내기가. 그 교환은 해놓기는 좀 아깝다고 네. 보는 건가요? 이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최종 마지막 끝내기가 이쪽이 된다면 백은 좀 마지막. 괴롭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신민준 네. 선수가 좀 유리하다라는 평입니다. 네, 근데 유리하다, 네, 재미있다는 게 이제 저희가 즐거움이 많다, 뭐 이겼다, 뭐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 55는 큰 거 아닌가요? 좀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게다가 흙이 먼저 두니까요. 네. 지금. 아마 흙은 지금 바둑이 나쁜 형태가 아니라면은 이제 가장 미지수가 중앙이죠. 중앙을 오히려 좀 지우는 형태로 마무리를 빨리 갈 수도 있겠어요. 여기 모양만 서로 마지막. 똑같아지면은 네. 흙이 집의 모양은 좋습니다. 넷, 어떻게 다섯, 김한수 해설위원도 일곱, 흙 쪽이 좀 더 네. 재밌다고 보여지세요. 네, 지금은 흙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백이 이어놨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큰 자리네요. 네. 넉집이 아니라 여기가 6집 이상 되는 곳인데 이게 참 너무 괴로운 게 흙이 나중에 이런 데로 이제 도로 좁혀가면은 네. 백이 여기를 또 둬야 됩니다. 이쪽을 한 집이 또 수가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민준 선수가 원래 안정감이 있고 이 끝내기 쪽은 장점이 있죠. 근데 이런 끝내기 홍성지 선수도 네. 장점이 있거든요. 네. 지난번 대국이었어요. 네. 티브로드 박민규 선수의 바둑에서 네. 무대가 좀 불리하다고 했는데 결국 반집 승리를 홍성지 네. 선수가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신구 계상기 대결은 신민주 선수가 좀 쌩쌩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가장 이 10대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게 네. 수익기하고 계산입니다. 30대 기사들이 들으면 좀 마음 아파하겠는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아, 꼭 근데 끄떡끄떡 그래서 할까요? 나도 옛날엔 그랬다고 다들 하겠죠. 저희 세대 때는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반집을 이기면 맨 마지막에 반패를 이길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이겨요, 이창호 네. 구단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예, 그거를 어설프게 흉내내서 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네. 1인자가 하는 거 따라하고 싶잖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 아, 한 점을 잡는 것도 네. 아니군요. 여기 모양만 지금 지우면은 네, 흙이 음, 네, 앞서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네, 60대 68. 네, 그 정도인데 한 집반이고 흙이 먼저 두니까 네. 네, 일단 뭐 흙이 유리하네요. 좀 이제 어쨌든 뭐 한 집반이면은 사실 살 떨리는 승부죠. 이게 이제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신민준 하나, 선수도 계속 좀 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 부분이 애매하기도 네. 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백은 지금 어쩔 수가 없죠. 백은 네. 선택권이 다 흙한테 가 있으니까 그 흙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미지수가 이제 중앙인데 둘, 흙은 여기가 이제 백의 선수다 보니까 여기 좀 이 다섯, 모양만 없애면 여섯. 돼요. 일곱, 여덟, 이 모양을 없애는 의미에서 흙이 여기를 두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절대 선수가 좀 아니게 됐어요. 이 수는 약간 시기적으로는 좀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쪽에 36, 이쪽 8집, 44, 네, 여기까지 55, 네, 56, 58, 하나, 59, 둘, 셋, 59, 다섯, 60, 딱 여섯, 60이에요. 60인데 이 두 집이 여덟, 없어지면은 이제 60입니다. 흙은 여기가 69입니다. 그러니까 60대 69죠. 그리고 그 두 집을 쳐주더라도 네. 그럼 반지 승부가 예. 되는 건데 반집 흙 쪽이네요.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두 집이 아니라 여기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지 네. 되겠네요. 그래서 더 넓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흙이 때린 게 여기 둔 게 제일 확실했네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이 두 집도 잘 안 나기도 하고 젖혀도 여기 붙이면 양단수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연결하면 되니까 네, 굳이 어렵게 둘 이유가 없었던 곳이네요. 마지막 하나, 그때는 단수 남아 있지 않았나요? 네. 넷, 아, 다섯, 근데 이쪽을 잡으면은 여섯. 네. 일곱, 여덟,
이제 확실하게 네. 두는 건데요. 이제 이 형태는 이제 흙의 자랑이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다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은 집이 나지 않으니까 뭔가 좀 받아야 되는 마지막. 입장이 되죠. 하나, 근데 둘, 약간 공배성이기도 넷. 해요. 예, 늘게 되면은 여기 석집까지 늘어났고요. 대신 네. 여기는 딴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흙도 좀 늘어나네요. 네. 아직까지는 네, 흙이 8집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거기서 63까지 이제 만들어냈고요. 흙이 쪽을 드러내면은 71까지 나요. 8집에서 초회가 좀 멈췄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신민준 선수가 네. 정확하네요. 네. 9집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중앙이 아니라 확실한 네. 큰 집을 그 한 점 따냈던 게 좋은 그러네요. 끝내기였네요. 변화를 가장 줄이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자리인데 여기서도 그런 정답을 찾아내고 네. 네, 여기서도 그렇고요. 네, 신민주 선수의 장점이 잘 드러난 끝내기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네, 이제 끝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만 좀 조심해야겠죠. 네, 괜히 막 갔다가 놓으면 큰일 납니다. 네. 네, 항상 약점을 먼저 지키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 신민준 선수도 일곱. 올해 성적으로 보면 이제 7승 6패를 거뒀죠. 네. 또 이바둑 승리를 거둔다면 네. 8승 6패가 되고요. 근데 올해 성적만 놓고 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특히 후반기 들어와서는 승리의 질이 좀 좋아졌어요. 박영훈, 이창호, 윤준상 이게 네. 1, 2지명급하고 둬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또 지금까지 보면 항상 이제 신민준, 항상 신진서 이 두 사람이 묶어가지 않습니까? 네, 신민준 선수가 조금은 좀 느리긴 한데 신진서 선수 항상 시간을 놓고 보면 대등해져 있어요. 네.
이제 신진 선수가 먼저 제가 성적은 내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또 비슷해질 겁니다. 그렇죠. 이동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도 그래요.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네. 결국 인류로 다 성장이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예. 최근에는 예전에는 네. 다섯, 신예기 쪽이 일본은 약하다 뭐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최근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민주 선수가 이제 진짜 본격 성인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뛰게 되면은 그 시대쯤 되면 한중일 간에 다시 삼국 경쟁이 다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내년이 되면 이 올해까지 3년을 네. 채우기 때문에 또 KB리그가 보호 지명이 풀리는 선수들이 네. 많거든요. 하나, 지금 티브로드가 좋은 선수들이 많죠. 네. 네. 다섯, 또 신한천이라면 여섯. 이세돌 선수도 네. 3년을 채우죠. 내년 시즌 때는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항상 좀 닮은 꼴이다. 이제 근데 승률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너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선수 간의 지금 KB리그 통산 성적을 봐도 홍성지 선수가 56%, 신민준 선수도 54% 비슷하죠. 또 재밌는 거는 흑과 백의 승률이 역시 균형이 잘 맞아 있는데 두 선수 모두 흑과 백 상관없이 네. 5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두 선수는 굉장히 성향이 엇비슷하다고 봐야죠. 수비형 기사들이 보면은 좀 성적을 내는 기간이 좀 깁니다. 공격형들보다는 수명이 좀 긴 장점이 있어요. 홍성지 선수도 보통 이제 패배가 결정이 되면 그냥 던져버리는 선수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인내심이 수비형 기사들은 좀 좋다고 봐야겠죠. 이런 아픔을 다 견뎌내고 이제 개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배만 남았습니다. 가일수하는 자리들이 한 3군데 정도 있고요. 참고로 이 공배를 메우는데도 요령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선수가 다 단수가 되는 지역을 먼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꼭 배워두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특히 바둑팬 여러분들은 공배를 메우다가 자기들 단수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긴 바도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죠. 네. 또 한 수만 물려달라고 그러는데 또 안 물려주면 또 맘상하고요. 자, 17라운드 이 경기의 마지막 대국입니다. 네, 9집, 2집 반 됐습니다. 이 바둑은 내용 자체는 저희가 뭐 좀 보진 못했는데 네. 계속 잔잔한 지구전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역시 마지막 끝내기에서 신민준 선수가 또 좋은 계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경기는 확정이 됐지만 그래도 귀중한 승리죠. 영봉패를 신민준 선수가 또 한 번 막아줍니다. 네, 오늘 화성시 코리아와 신한천이렴 재밌는 매첩이 많았습니다. 네, 같은 지명 간의 맞대결이 펼쳐져서
정말 한 판 한 판 개성 있는 바둑들이 많이 두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천이름의 경기는 화성시 코리오가 4대1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일단 뭐 승패를 떠나서 10명의 선수들 오늘 정말 좋은 바둑 보여줬습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의 승리로 순위는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화성시 코리오가 연패를 끊었어요. 네. 어쨌든 지금 내년을 좀 기약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좋은 모습들을 확인한 것이 화성시 코리오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거든요. 순위 욕심도 있을 거예요. 네. 자, 내일 경기는 킥스와 BGF 리테일 CU의 대결입니다. 네. 가장 눈이 가는 바둑은 저는 이국이네요. 아니 윤준상 선수가 또 만났습니다. 네. 김준호 선수와. 네. 어떻게 보면 부진의 좀 씨앗이 됐던 한 판인데 네. 윤준상 선수 굉장히 좋은 내용 기대되고요. 뭐 역시 한 판 한 판이 정말 재밌는 내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7라운드 3경기 킥스와 BGF 리테일 CU의 경기입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